여기 규카치 모토무라의 고기는 바로 인공육이에요. 인공육이 뭐야?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완벽한 오사카 여행 준비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오사카의 수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깔끔하게 정리해 봐야겠죠. 오사카 관광은 주유 패스부터 사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사카 주요 관광지 그리고 오사카 시내의 교통수단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주유 패스, 이거 양날의 칼이에요. 어떤 경우엔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유 패스에 대한 꿀팁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럼 오늘은 어디로 가는데? 남녀노소, E형 I형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관광지 덴노지 공원으로 갔어요. 거기 동물원 있다던데. 멀리 오사카까지 왔는데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동물 친구들은 패스하고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겠습니다. 덴노지 공원 안쪽에 있는 게이타쿠엔 정원으로 갔어요. 오사카 시립미술관 공사구역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작은 정원 입구가 나와요. 입장료는 성인 150엔, 들어가면 아담한 연못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일본식 정원이에요. 맞습니다. 까마귀 소리가 엄청나요. 우리나라에선 흉조인 까마귀, 여기 일본에서는 길조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인지 여기 게이타쿠엔 정원의 까마귀 소리는 제 귀에 크게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협소해요. 웬만한 학교 운동장보다 작습니다. 그럼 여기 왜 왔어? 예쁘니까. 마치 일본 애니에서 봤던 첫사랑의 낭만적인 장면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나 사실 너 좋아해. 미안, 나 너 별로야. 꺼져. 굉장히 유치하고 풋풋한 고백 장면이 상상 속에 떠오르는데 중간중간 징검다리도 있고 얕은 연못에서 헤엄치는 잉어도 있고 간단하게 쉴 수 있는 다도 공간도 있고 조용히 연못을 보면서 사색할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여기 앉아서 존재하지도 않는 첫사랑의 고백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꼭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게이타쿠엔 정원과 다른 웅장한 분위기의 건물, 무려 301m, 현재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 위에 당연히 존재하는 곳 하루카스 300이란 전망대예요. 무엇보다 이곳은 주유 패스 사용 불가. 그러니까 오늘은 주유 패스를 구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꿀팁,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여러 사이트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입장권을 판매 중이에요. 저 역시 입장 30분 전에 한국 여행 사이트에서 13,600원의 티켓을 구매한 다음에 현지 매표소에서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쫓기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빠르게 엘리베이터 타고 순식간에 300m 높이의 전망대로 출발했어요. 롯데타워나 남산타워는 전망대로 가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미디어 아트를 상영해 줬었는데 여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벽면에 직접 설치해둔 조명이 보입니다. 약간 아날로그적인 모습으로 멋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엘리베이터는 60층까지 올라가고 곰돌이가 저를 반겨주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서둘렀는데? 저기 사람들 보이죠? 다들 기다리고 있는 풍경, 서서히 바다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의 아름다운 모습. 여기 하루카스 300에선 오사카의 환상적인 일몰을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망대의 퀄리티랑 내용은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훨씬 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루카스 300 일몰 하나만큼은 진짜 미쳤어요. 해가 구름을 뚫고 내려가서 멀리 바다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잡념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망대는 여기가 끝이야? 아니요, 59층으로 한층 내려가면 기념품 샵이 있고 58층으로 한층 더 내려가면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도 있고 옥외정원 의자에 앉아서 멍도 좀 때리고 건물 사이로 뻥 뚫린 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지면 다시 60층 전망대로 올라가시면 돼요. 오사카의 야경 근사하죠. 사실 오사카엔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여러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 하루카스 300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오진 마시고 날씨가 좋은 날 일몰 직전에 오셔서 해지는 풍경과 야경을 감상하세요. 이제 야경까지 봤으니까 숙소로 가는 거야? 다시 덴노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포토스팟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바로 그 앞에 있는 산직시장 덴시바 요떼떼, 이름 겁나 어렵네. 산직시장 덴시바 요떼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특별히 싸고 신선한 과일을 팔고 있다고 해서 오늘 디저트로 먹을 귤을 좀 샀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 건데? 제가 오사카의 멋진 식당들도 많이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일본의 공산품부터 실컷 먹어봐야겠어요. 많이들 궁금해하는 편의점 먹거리, 유명하단 놈, 맛있단 놈, 대박이란 놈, 일본 가면 무조건 먹고 와야 된다는 놈들,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먼저 1라운드,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컵라면, 바로 니신 돈베이 키츠네 우동부터 먹어봤어요. 컵라면 안에 두꺼운 유부가 있고 우동면이 있고 스프도 있는데 하나는 라면
스프, 아니 우동 스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후첨하는 시침이에요. 스프 붓고 나서 뜨거운 물 투입, 5분 기다린 다음에 시침이 넣어주고 유부 먼저 한 입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다음은 면도 한 입. 한국에서 파는 튀김 우동, 그거랑 맛이 비슷한데 국물이 좀 더 깊은 맛이 있고 면은 더 두껍고 무엇보다 커다란 유부 덕에 꽤나 푸짐한 느낌. 순식간에 클리어하고 바로 2라운드. 기세를 몰아서 다들 맛있다고 하는 또 한 가지 메뉴, 자지 우유 푸딩에 바로 도전해봤어요. 포장 뜯고 나서 거침없이 한 입. 근데 이건 안 되겠습니다. 못 먹겠어요. 투게더 아이스크림 원액을 녹여낸 다음에 요플레 플레인 맛이랑 섞은 느낌. 느끼해서 중도 포기했어요. 2라운드는 완벽한 패배. 그리고 오늘의 구원투수, 이름도 어려운 산직시장 덴시바 요떼떼에서 가지고 온 바로 귤이 있죠. 하나 까서 먹었는데 와, 달고 맛있습니다. 그렇게 귤의 힘으로 느끼한 맛을 상쇄시킨 다음에 3라운드에서 분발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역시 컵라면. 아까 먹은 놈과 같은 회사 제품 리신 돈베이 튀김소바. 빨간색 컵을 보고 매콤한 놈 같아서 골라왔는데 구성은 면이랑 튀김, 스프랑 시치미까지 아까 그놈이랑 똑같고 면만 소바면. 일단 스프 뜯어서 컵라면에 부었는데 어라, 색깔도 아까랑 비슷한데. 물 부으면 매콤해지나 보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치마요 삼각김밥까지 하나 준비했어요. 물 부어주고 3분만 익힌 다음에 뚜껑 열어서 시치미 넣고 튀김까지 얹어줬는데 먼저 튀김부터 한입. 짭조름한 해물 과자 식감. 그럼 면은 이럴수가 매콤한 맛이랑 정반대 아주 슴슴해요. 앞쪽에 먹은 키친의 우동보다 더 싱겁고 닝닝합니다. 비록 매콤한 맛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은은한 맛이 질리지 않아서 좋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 한국분들 거의 조금 더 자극적인 키친의 우동을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은 참치마요 삼각김밥. 비닐 벗겨주고 바로 한입. 맛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삼각김밥보다 맛있어요. 왜냐? 김이랑 밥이 더 맛있으니까. 김도 굉장히 고소하고 밥 역시 햇반 느낌 아니고 지른 정도랑 단맛이 아주 괜찮았어요. 그렇게 3라운드는 맛있게 마무리했고 네 번째 라운드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빨간색이네. 매운맛이야? 아닙니다. 이놈은 아주 유명한 니신 UFO 야끼소바, 일본식 볶음면을 컵라면 형태로 만든 건데 포장을 뜯고 나면 후리가케가 들어있고 안쪽엔 액상 스프가 있어요. 조리법은 한국에 비벼 먹는 컵라면이랑 똑같습니다. 먼저 물을 부어주고 3분간 익힌 다음에 위쪽 스티커를 뜯어서 물을 싹 다 버립니다. 이제 메인 소스 넣어서 비벼주면 서서히 검은 색깔로 변하고 후리가케로 마무리. 그런 맛은 예전에 그 맛이네. 사실 제가 이거 대학교 때 먹어봤거든요. 아니 먹어볼래? 일본에서 사온 건데 겁나 맛있어. 그럼 한 입만 먹을게요. 어때? 맛있지? 정말 맛있지? 완전 맛있지? 아,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새끼 사회생활 배워야겠네. 이럴 땐 예의상 맛있다고 하는 거야. 나름 시간도 지났고 입맛도 많이 성숙했고 먹은 장소도 일본이고 그 사이에 사회생활도 많이 했지만 예의상 맛있단 말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때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꽤나 많죠. 마요네즈를 한 바퀴 둘러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전 느끼함을 더해줄 마요네즈 대신 비장의 구원투수, 편의점에서 발견한 깍두기를 등판시켰어요. 오이랑 무가 들어가 있는 이놈을 야끼소바랑 함께 먹었습니다. 액상 스프에 달짝지근한 간장 맛이 들어있는 오묘한 라면. 근데 깍두기랑 궁합이 좋네. 한 젓가락씩 먹다 보니까 싹 다 먹어치워서 4라운드는 무승부로 치고 콜라 한 잔으로 입가심한 다음에 바로 5라운드 가루비 감자칩 노리시오예요. 노리는 김, 시오는 소금이니까 김이랑 소금이 뿌려진 감자칩이겠죠. 그런 맛은 전병 위에 올라가 있는 김가루 아시죠? 그게 감자칩 위에 붙어있는 맛. 좀 다르게 표현하면 김부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포테토칩 위에 뿌려서 먹는 느낌. 꽤나 짭조름했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5라운드는 압승. 라운드 전적 3승 1무 1패로 최종 승리. 이름도 어려운 산직시장 덴시바 요떼떼에서 사온 귤로 깔끔하게 입가심한 다음에 바로 뻗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조식부터 먹으러 갔어요. 조식당은 2층 레스토랑 U에서 진행 중인데 일본식이 준비된 공간이 있고 양식이 준비된 공간이 있습니다. 전 당연히 일식부터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야? 여기도 우엉, 저기도 우엉, 이쪽도 우엉, 저쪽도 우엉. 무슨 우엉의 천국이야? 모든 반찬에 우엉이 들어가 있네. 그럼 맛은 너무 짜고 맛없어요. 다음은 오믈렛. 테이블에 있는 종이에 적어서 일본 스타일 오믈렛을 주문해봤습니다. 간장 소스랑 갈아놓은 무가 같이 나오는데 소스 부어서 무 얹은 다음에 한입. 진짜 짜요. 오믈렛 자체는 맛있는데 소스가 그냥 간장이에요. 뭐야? 그럼 맛있는 거 언제 나와? 이제 나옵니다. 먼저 오니기리, 아주 작은 김밥을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 주시는데 김이랑 밥이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미소 장국까지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럼 아메리칸 스타일 뷔페는? 그쪽도 규모는 단촐하지만 무엇보다 빵이 괜찮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에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모닝빵이랑 크로와상 그리고 식빵이었어요. 모닝빵이랑 크로와상은 탄 거 아니고 제가 오븐에 살짝 구웠습니다. 사실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빵들인데 굉장히 고소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풍미가 아주 좋았어요. 일본이 원래 빵이 맛있잖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오사카
여행에서 호텔만 3군데 옮겼거든요. 근데 빵이랑 밥이 이렇게 맛있는 곳은 쉐라톤 미야코 호텔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디저트 빵 역시 아주 맛있어서 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푸짐한 요리를 기대하는 분들에겐 적합하지 않지만 우린 관광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밥이랑 빵이 맛있으면 아침을 알차게 시작할 수 있겠죠. 가격은 성인 3,500엔, 한국 돈으로 3만원 초반대. 전 충분히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여긴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지하라서 좀 답답하네. 거기다 호텔에 수영장도 있지만 유료 이용. 객실도 좁은데 피트니스도 답답하고 수영장도 유료. 더 좋은 호텔 없어? 알겠습니다. 오사카 여행의 중심지 남바역으로 이동했어요. 한국으로 치면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처럼 백화점과 지하철역이 하나로 연결된 곳에 있는 두 번째 호텔, 바로 스위스 호텔 란카이 오사카예요. 제가 저번에 간사이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3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 남바역까지는 라피트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호텔 란카이 오사카 역시 쉐라톤 미야코 호텔처럼 공항에서 이 이동이 편리한 거죠. 거기다 관광지까지의 동선도 아주 좋습니다. 그럼 지하철역에서 호텔까지는 어떻게 가? 역에서 나온 다음에 스위스 호텔 란카이 오사카 간판을 보고 쫓아가면 호텔 입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올라가면 체크인 센터가 있습니다. 전 스위스 어드밴티지 킹 플러스 룸을 28만원에 예약했는데요. 근데 여기도 방이 좁은 거 아니야? 바로 방부터 살펴보면 들어오자마자 있는 옷장에 샤워 가운 2개, 다림이랑 다림판, 금고, 슬리퍼, 런드리백이 있고 그 옆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과 욕실이 분리되어 있어요. 세면대 위엔 피로벨 핸드워시, 바디로션, 핸드타월, 컵 2개가 있고 베니티킷, 세니터리백, 치약, 빗, 면도기, 칫솔이 놓여 있습니다. 안쪽에 욕실을 보면 비데가 딸린 변기의 욕조까지 공간이 꽤나 넉넉하죠. 어메니티 역시 피로벨 제품이었고 밖으로 나가서 미니바를 보면 물이 2개 있는데 이거 소주 아니야? 바로 병물 오프너를 이용해서 마셔야 되고 휴대하기에도 좀 불편하죠. 커피 포트랑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서랍 속엔 커피 캡슐 4개, 딜마티, 이토앤티, 커피잔과 에스프레소잔, 글라스잔도 들어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있고 미니바 옆엔 널찍하게 짐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이제 대망의 침실, 아주 널찍해요. 근데 제가 예약한 방보다 한 사이즈 작은 룸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안쪽엔 킹사이즈 침대, TV, 티테이블이랑 의자 2개, 그 옆엔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에서 제일 압도적인 건 객실의 크기가 아니고 창밖으로 보이는 멋있는 뷰예요. 오사카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 하루카스 300에 버금가는 멋있는 시티뷰예요. 거기다 쉐라톤 미야코 오사카랑 달리 개별 냉방도 되고 무엇보다 남바역 주변에 줄 서는 맛집들이 많으니까 가격은 좀 비싸지만 장점이 크죠. 저 역시 그중에 가장 핫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많은 곳, 바로 규카츠 모토무라로 갔습니다. 평일, 주말, 점심, 저녁 언제나 사람으로 붐빈다는 바로 그곳. 지하 1층에서 위치한 식당에서 이어진 줄이 거리 밖으로 끊기지 않는 규카츠 체인 식당. 전 최대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4시 30분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ABC 마트가 보이면 바로 우회전 쭉 직진하면 식당 간판이 나와요. 다행히 제 앞엔 다른 관광객 한 명만 줄을 서 있었는데 검은 머리에 저랑 비슷한 외모, 당연히 아시아 쪽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 Hey, I'm from America. Are you Japanese? Are you traveling? I'm Korean. I'm traveling. I heard this restaurant is so delicious. Have you ever been here? I have first time at here. 능숙하지 않은 영어로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점원이 몇 명이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방금 전에 만난 미국인 애덤이 2명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같은 좌석으로 안내를 받았고요. 낯선 땅, 낯선 사람과 우연한 합석. 근데 식당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친구는 여행 영상을 찍고 있다는 저를 배려한 거였습니다. 식당에 1인용 좌석만 조금 있고 테이블 좌석은 거의 없는 형태. 굉장히 비좁았어요. We are lucky. Now you can take a picture over here. 그렇게 미국인 친구의 배려와 함께 전 가장 기본적인 규카츠 한 장을 주문했어요. 밥은 한 차례 무료 리필 가능. 손바닥만한 규카츠랑 양배추 샐러드, 감자 샐러드, 소스 2종의 간무침이랑 말을 갈아서 만든 토로로, 된장국이랑 명란, 일본식 인절미, 밥이랑 대망의 1인용 화로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화로 위에 규카츠 올려주고 샐러드에 소스를 부어봤어요. 그렇게 먼저 밥이랑 샐러드부터 한입. 오, 이 집도 밥이 맛있네. 다음은 와사비 얹은 규카츠 한입. 고기의 지방층이 적당히 들어있어서 부드러워요. 이제 간장 베이스 소스를 찍어서 한번. 달짝지근한 데리야끼 소스를 생각했는데 이건 좀 짜네. 흐름 끊기지 않게 고기다 올려주고 이번엔 겨자 베이스 소스 공략. 적당히 달짝지근한데 전 이게 더 입맛에 잘 맞았어요. 감자 샐러드도 맛있고 명란도 한 입 먹었는데
먹었는데 머릿속에 떠올리는 정확한 그 맛 밥도둑이었고요. 용기를 내서 간무침도 먹었는데 이건 그냥 짜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걸쭉한 놈 말을 갈아서 만든 토로로, 토토로 아니고 토로로. 어감은 겁나 귀여운데 적당히 밥 위에 부어서 한 입. 맛이 어때? 이건 진짜 아닙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끈적한 식감의 물질을 밥 위에 올려서 먹는 느낌. 바로 미소 장국으로 맛을 씻어냈습니다. 이번엔 히말라야 솔트를 살짝 뿌려서 구운 다음에 한 입. 역시 맛있네. 바로 밥 한 공기 리필하고 고기도 추가 주문하려고 했는데 한국 분들이 계속 들어오네. 와, 줄 겁나 길다. 1시간 기다렸어. 줄 서 있는 한국 사람 진짜 많다. 한국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냥 리필한 밥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은 고기 좀 드시는 분들은 규카치 1.5장,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 장만 시키셔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반찬이랑 마지막 인절미까지 음식 맛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토로로는 전 다시는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거야?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규카치 모토무라의 고기는 바로 인공육이에요. 인공육이 뭐야?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고기의 부드러운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방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마블링이 많은 한우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생기겠죠. 일명 인젝션육이라고 가공한 지방을 주사기로 넣어주기도 하고 살코기랑 지방 부위를 식용 접착제로 붙이기도 하는데 일본에선 많이 쓰이는 기술이에요. 대부분의 규카츠 가게에선 부드러운 풍미를 올리기 위해서 인공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카츠엔 주로 지방을 주사기로 넣는 인젝션육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조 과정에서 오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잘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 누군가에겐 찝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육 드시기 싫다면 굳이 드실 필요 없고, 그래도 유명한 맛집이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다면 잘 익혀 드시길 바래요. 거기다 일본에선 야키니쿠나 돈까츠에도 이런 인공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 점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충분히 맛있었지만 바쁜 관광 일정에 1시간씩 줄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만약 방문을 하셔도 부디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은 피하시고 지옥의 웨이팅에 빠져들지 마세요. 제가 이후 영상에서 고기 말고도 진짜 미친듯이 맛있는 오사카 맛집이랑 남바에서 줄 서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개꿀 식당들까지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t was really nice to meet you. Have a nice trip. 그렇게 1시간 동안 친구가 됐던 미국인 애던가는 작별을 했고 숙소로 돌아온 다음에 36층으로 올라갔어요. 낮에는 테이블 36, 밤에는 바 36으로 변하는 이곳. 저한테 체크인할 때 받은 웰컴 드링크 쿠폰이 있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모히또 한잔 해볼게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 파티를 진행하고 있네. It's a salsa party day, so it's hard to give you a meal. Is it okay? 전 간단하게 음료 한잔 하러 갔으니까 주저없이 입장했어요. 전 살사 댄스가 뭔지 전혀 모르지만 흥겨운 음악, 오사카의 야경,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의 열기랑 전혀 모르는 사람의 생일 파티까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모르는 사람. Happy birthday to you. 신나는 분위기에 저 역시 살사 한번 추기에 너무 부끄러웠고 그냥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 아니 오사카에서 몰디브 한잔, 그렇게 재밌는 파티를 즐겼습니다. 멀리 보이는 야경 너머로 대한민국 땅에 남겨진 제 일상이 떠올랐어요. 흥겨운 음악이랑 춤추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현재 페이지, 소중한 가족들, 친구들, 무엇보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행의 행복함까지 새록새록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오사카 여행에선 의도치 않게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규카츠를 같이 먹은 미국인 애덤부터 살사 파티에서 만난 현지 동호회 회원들까지 낯선 사람끼리 잠깐 동안 친절한 미소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갇혀있던 작은 세상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이란 게 그런 거겠죠. 자기 삶에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멀리서 지켜보고 좀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단순히 즐거운 휴식도 좋지만 인생의 좋은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